자, 오늘은요, 아주 우리나라에 그 엄청 이렇게 재주가 많으신 분이다. 우리 노영구 박사님처럼. 지금 이제 4차 미래 산업에 AI 인공지능 그거 만드는 오늘 박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참 이게 좋은 내용이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4차 미래 산업에 어떻게 우리가 이걸 대응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훌륭한 강의 해주실 우리 경희대 명예교수이며 공학 박사이시고 역사학자신 진영호 박사님을 우리가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촬영이 있어가지고 의상을 이렇게 했고요. 잘하셨어요. 지시봉을 가지고 오지 못해가지고 부채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양자정보라고 하는 것과 지능정보사회,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두 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어떠한 시대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느냐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교직에 있다가 15년 전에 전공을 합니다. 원래 제가 전공하는 것은 양자전파공학입니다. 이런 전공은 좀 힘들. 그 다음에 미디어 발달사, 언어정보학, 음향공학, 이런 부분이 제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아까 앞에서 기 말씀하셨는데 그 입자와 파동으로 설명하는 기를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것은 양자역학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거 힘력자 역학은 잘 아시는 것처럼 에너지에 관련된 양자역학인데, 이 양자역학이 기나 파동으로 변화할 수 있다. 그게 제가 말하는 역학입니다. 그러니까 역경, 주역하는데 그 역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역학을, 힘을, 다이나믹스를 changes 이런 쪽으로 바꿔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보통 성리학이라고 하는데 이 말을 우리들은 도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 그래서 그 도학도, 여기 노학이 아닙니다. 도학도 또한 양자역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아주 잘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소위 음양이론이다, 오행이다 해가지고 고전역학으로 설명해가지고 더 이상 진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21세기에 양자역학적으로 해보고 뭐 등등등등 순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해주시죠. 그럼 시대정신이 왜 논란이 되느냐? 이 양자역학과 인공지능 정보가 굉장히 발달했는데 시대정신은 아주 뒤떨어져 있다. 소위 진영 논리라든가 뭐 친일 적폐 청산이라든가 이 전부 역사나 진행하고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40년 전으로 거슬러 가서 한 시대정신의 예를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김홍집 수신사가 일본에 갔다 와가지고 책을 한 권 가지고 왔어요. 그 책 이름이 조선책략입니다. 그래서 그 중국 참사관이 우리나라 외교관한테 이야기하기를 조선이 러시아에 맞서기 위해서는 중국과 친하고 친중국, 그 다음에 일본과 결속하고 미국과 연결하는 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
그런데 그런 것이 시대 정신인데 그 당시에 우리 소위 유생들 수구파들은 결사반대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미국은 그런 지금 그게 아니라 완전히 이적이다. 그래가지고 만인소를 해서 반대한다. 영남 만인소라고 유명합니다. 1880년에 세계는 지금 개방 시기로 나가는데 우리만 그거 하지 않은 소리. 그런 유생들은 결사반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광무제 고종황제는 그 다 무시하고 그 나라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주력한 외교 정책이 됐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1885년에 이후로 5년 있다가 청인전쟁이 일어나고 1905년에 노인전쟁이 일어나서 나라가 국망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이 예를 드는 이유는 지금도 똑같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이게 뭐야? 조선 청약은 개소리라는 많은 소리를 내고 예. 이게 다 떨어져서 방향과 지향성이 없다는 거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미국하고 연합하느냐, 미국하고 반대를 하느냐, 중국하고 어떠냐, 소련하고 어떠냐, 일본하고 어떻게냐, 똑같은 그러니까 약 140년 전의 이야기가 똑같이 진행한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시대 정신을 가져야 되겠냐, 그리고 어떻게 노력해야 되겠냐, 이걸 상당히 제가 오래전부터 논문을 쓰고 있었는데 굉장히 깁니다. 시간에 맞춰서 간략간략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 그러면 지금의 시대는 뭐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20세기라고 했죠. 그때는 양자 역학입니다. 그리고 인포메이션 사이언스 정보과학이라고 그러죠. 네. 무슨 얘기냐면 20세기가 정보시대 양자 역학이고 이 원자 폭탄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145년에 폭탄이에요. 지금도 한 80년 전에 핵폭탄인데 지금은 안 쓰는 걸 가지고 남북이 말이죠. 네. 한참 100년 전 이야기를 지금 가지고 이제 개발하느냐 마느냐 못하게 한다. 이런 시대착오도 뭐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시대착오적인 이야기를 남북이 대립하고 있고, 그것을 이제 이걸 막으려고 아시겠지만 미일과 중로, 소위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우리 한반도에서 힘겨루기를 하죠.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걸 끌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북핵은 어쩌고 통일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양자정보 인공지능은 또 어떻게 발전시키는가? 지금 우리나라가 IT에서는 세계 최고의 수준을 하고 있다가 지금 한 30등으로 떨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투자도 안 하고 거기에 교육을 안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30년 전에 정보화 사회라는 말을 제가 최초로 쓰고 우리나라가 오명장관 하실 거예요. 예, 제가 자문위원장이었습니다. 그때 정보화 사회라든가 전파 CDM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30년 동안에 세계 최고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부터 시작해요. 저는 항상 이명박 대통령을 뭐라고 하는데 MB라고 그러잖아요. MB. 제가 보기에는 2MB밖에 안 돼요. 용량이 모자라. MB. 근데 그 양반이 정보통신부를 해체해버리고 투자를 안 했어요. 지금
계속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AI 시대입니다. 지난번에 그 일본에 누굽니까 그 우리 3세 제일 높고 3세 와서 그 손정희가 와서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서 이 문모 대통령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문모 대통령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말이죠, 정보원이 뭐 이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첫째도 AI입니다. 둘째도 AI입니다. 셋째도 AI입니다 하고 갔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AI,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바둑 알파고라고 그러죠. 네, 알파고 와서 와 AI 붐이 일어났는데 미안하게도 알파고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알파 바둑이죠. 근데 알파고라고. 케이트 앤드 G를 뭐라고 해요? 타바코 앤드 진생이라고. 진생은 뭐라고? 일본말로 진생이죠. 인상. 예, 우리는 인삼이라고 그래야죠. 근데 진생이라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전부 나무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다음. 조금 흘렀습니다. 그런데 북핵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생각나는 대로만 이야기하십시오. 이거요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을 하면 말이죠, 되겠나? 이런 게 정치, 전쟁 논리, 정치 논리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각자 자기 생각을 해서 북핵을 방지하는 방법을 한번 논의해보자. 우리는 안 해요. 그거 하면 그거 아니다. 논의 자체를 안 해요. 그런데 지난번에 어떻게 했냐면요, 유고슬라비아에서 미국이 전투기를 띄워가지고 이 소위 탄소 섬유 폭탄을 터뜨렸어요. 그러니까 발전소가 몽졸이 다 합성이 돼가지고 발전을 못했습니다. 여기 이 폭탄입니다. 여기 이제 지금 전부 전쟁할 때 그걸 합니다. 제일 먼저 폭격 안 해요. 제일 처음에 가서 발전소. 오늘 내가 이야기한 것도 이인데 이 이외에도 훨씬 간단한 방법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때 가서 힘으로 못하게 막아버려야죠. 왜 그걸 자꾸 날라오는 거 미사일 때리려고 그러냐. 그것도 어려운 게.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 폭탄을 못 만들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북한에 참으로 우리나라 말이죠. 전 세계에서 우라늄 나오는 데가 몇 군데 없는데 우리 북에서만 이게 우라늄이 나옵니다. 여기 광산들이 막 쫙 있고요. 그러니까 수입 안 하니까 그 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파다가 말이죠. 저기 사방에 핵 연료 만드는 쪽이 있습니다. 연변에만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나타나가지고 여기는 안 옵니다. 감춰놓은 게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 중에 하나 오늘 여기에 이제 하갈이라는 데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로봇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느냐. 항상 우리가 생각하기를 로봇은 바로 그 큰 기계가 나를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인공지능인데 저는 지금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면요, 그 로봇하고 사람이 동반해서 가는 로봇. 한번 상상이 되시겠습니까? 이 동반 로봇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로봇을 혼자 놔두면요, 그게 자기가 지능을
스스로 해가지고 인간을 공격하는 로봇이 됩니다. 예. 그거 방지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인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야 그러지 말고 인간하고 기계하고 같이 가자. 동반 로봇. 그래서 제가 지능 그란 로봇을 슬깨비라는 말로 번역했어요. 방앗깨비, 도깨비, 슬기깨비, 실깨비. 이게 깨비입니다. 사실 그 로봇이요. 그걸 이제 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업고 다닙니다. 업고 여기가 로봇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발을 이렇게 이제 이걸 엑소 스켈레톤 슈트라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쫙 해가지고 그냥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건 다친 사람도 쓰고 운동할 때도 쓰고 그럼 내가 입고 다니고 업고 다니고 함께 동반하는 로봇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AI 강국이 됩니다. 지금 미국의 기술하고 중국의 돈하고 도저히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로봇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작동 언어 여기에 명령을 하는 언어는 우리 한글이 최고입니다. 왜 최고인가 하는 것은 그래서 한문으로 된 중국어는 잘 안 돼요. 작동. 영어는 잘 되긴 했는데 무지하게 복잡한데 우리가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요거하고 알고리즘을 지금 설계하고 소위 슬깨비, 도깨비 또는 실깨비 뭐 이런 명칭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발 밑에다는 핸드폰 달고 여기 이 벨트에다는 PC를 메고 다닙니다. 그럼 우리가 5천만인데 세계를 우리가 이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내가 개발한다 해도 돈을 안 줘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 신발부에다 레이더를 달고 다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레이더를 달고 다니면 앞에 연 부딪히지도 않고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아주 마이크로 로봇을 먹으면은 온갖 위장, 된장, 간장 다 다니면서 이 어느 정도를 다 가지고 이런 식으로 소위 인공지능 시대의 인기일체라는 겁니다. 사람과 기계가 일체되는 로봇을 동반 로봇을 만들려는 우리나라가 세계를 이끌고 갑니다. 지난번에 한 30년 전에 우리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정과사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세계를 이끌고 지금 가지 않습니다. 왜 반도체가 우리 앞에 간 줄 여러분들은 잘 모릅니다. 그 다 우리가 그런 전략과 정책을 세웠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핸드폰 있죠? 그거 사용할 때 전파 사용료를 거뒀는데요. 그게 제가 정책에서 그걸 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재투자해서 소위 정과사회가 우리 1등 국가가 됐습니다. 지금은 13등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20등으로 내려갑니다. AI 시대는 저 30등으로 간다는 게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뭐 이건 넘어갑시다. 제가 한번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는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이런 AI 시대에 또는 앞으로 올 수 있는 미래 사회를 대응하느냐 하면 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역사의 원점이 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종임금께서 세종임금이라고 안 했죠. 저 뭐라고 했습니까? 원정 큰임금이라고 했었잖아요. 요분의 이름이 세종대왕인데 돌아가실 때 시호입니다. 그러니까 세종이 한글을 만든 게 아니에요. 돌아가신 양반이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 원정이라고 하는 것은 세종대왕님의 자입니다. 학자예요. 위대한 학자입니다. 이분이 정을 만들었죠. 왜 만들었습니까?
나라 말씀이 중국에 달라서 안 되느니라. 쉽게. 예, 안 된다 이거야. 근데 그 뒤에 말을 전부 안 읽어요. 내 일을 위호야. 새로 28글자를 맹가노니. 그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거기에 목적이 나와 있어요. 불쌍히 여겨 그러잖아요. 네,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어여삐 니에 그 말을 안 넣어도 됩니다. 그런데 그 어여삐 여긴다 이거죠. 무슨 얘기냐면요. 네, 뒤에서 이 말은 뭐냐, 그걸 민연이라고 하는데 어여삐 여긴다는 게 뭐냐면 왕이 자기의 권한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 준다는 뜻입니다. 전 세계에서 전부 그 우민 정책을 써가지고 다스려야 왕이 편하는데 자기 것 다 주겠다 이거예요. 이게 민연사상입니다. 그리고 정음으로 된 세상이 가장 안정된 세상입니다. 소위 치세증이라고. 그 소리가 발라야 백성이 바르고 그것을 글자로 해야 소위 이 신권들이 백성을 무시하지 않는 그런 위대한 사상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말이죠. 무슨 뭐 한자를 뭐 쓰자, 영어를 뭐 배우자. 예. 한글만 배우면 영어 자동으로 됩니다. 저는 지금 그걸 또 연구하고 있는데 여하튼 그런데 여기 이제 소위 말하는 민연주의라고 말합니다. 어여삐 여김입니다. 어여삐 여긴다. 기독교에서는 긍휼히 여긴다. 그렇습니다. 예, 민연입니다. 그런 위대한 그걸 이제 위민, 애민 사상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애민보다 훨씬 더 높은 위대한 사상입니다. 왕이 자기가 가진 권한을 백성들에게 주고 왜 주느냐? 요 사람들이 소위 신권이 민권을 탄압하니까. 그래 그 뒤에 또 말이 묘하다. 니르고자 홀배 이셔도 고발을 이놈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 이거죠. 왜냐? 그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고발을 하도록 해야 이놈이 꼼짝 못할 거예요. 이게 위대한 민연 사상입니다. 한글의 창조가 그 핵심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지, 두 개가 핵심입니다. 네. 니르고자 홀배 이셔도 고발을 하려고 해도 이거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놈이 마음대로 한다. 얼마나 그 위대한 사상이에요. 그리고 민연 내 어여삐 녀겨 이 두 마디가 한글 창조에 하도 키워드인데 전혀 그런 소리 안 하잖아요. 제가 맨날 주장해도 당신이 말이야 뭐 한글 적용했다고. 그 다음에 아니요. 그런데 약 150년이 지나서 큰 성 재앙으로 취임하고 그 명을 받아서 백성을 다스린다는 사상이 있어요. 이게 왕노 정치라고. 그래서 천하의 주인이 됐다 해서 나라를 세워가지고 다스려. 그것이 이제 유명한 우리가 초대 왕을 이제 요순 정치라고 그러죠. 그런데 맹자가 말씀하시기를 그럼 이 사람이 명령을 받아가지고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바꿔보내야 됩니다. 이게 역성형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것 때문에 천하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왕조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그 모시고 있는 정암 선생은 그게 아니고 신하가 임금님이 성인이 될 때까지 긋고 말리고 교육하고 해야 돼요. 혁명사상이 아닙니다. 이 이후로 조선왕조 500년은 이 정암 선생 지치주의를 가장, 그래서 타성까지가 바꿔서 왕조 바뀐 게 없지 않습니까? 반정은 있었습니다. 인조 반정, 중종 반정을 있지만 성씨가 바뀐 건 아닙니다. 이러면서 이 지치주의를 내걸었습니다. 이게 소위 동방도합이라고 말하고요. 중국은 이 역성혁명으로 갈아 끼워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게 아니라 왕이 만약에 잘못하면 계속 성군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런 사상입니다. 이 위대한 사상이 어디로 가느냐면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은 어떤 사상이 있냐면 잘 아시겠지만 사무라이. 네, 사무라이는 시간만 나면 그냥 자기네들끼리 말이죠. 약 500년을 싸우고 다 몰살하고 말이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 그러니까 거기서 안 죽으려고 계속 개발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넘어갑시다. 조금 앞에. 조금 앞에. 그런데 아까 그런 지치주의 사상을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쫙 봤죠. 누구한테 배웠느냐? 강항이라는 분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쇼군이 자기가 통치하는데 이 역성혁명 이런 논리는 안 되겠다 이거죠. 지치주의를 배웠어. 그래가지고 지치주의 왕도 정치, 지치주의가 일본에게 전해지고 에도 막부의 기본적인 사상이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하죠. 사우라비가 사무라이로 변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전에는 다이노라는 게 있었는데, 다이노가 50명 있는데, 이 사람들 전부, 틈만 나면 이제, 서로 죽이고 살리고 했는데, 에도막부가 250년 동안 버틴 거. 그리고 우리 소위 조선통신사를 불러다가 아주 극도로 환대하고 자기 다이묘 대명들 보고 봐라, 조선은 말이지 저 신하가 왕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널 봐라 해서 극진하게 대요. 그게 조선통신사다. 사실은 일본 통신사입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조선통신사. 근데 지금 역사 하시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 안 하고 말이야. 한일과 문화교류가 좋아. 근데 내가 보니까 이 조선통신사가 뭘 제일 먼저 살피냐면 저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자기 왕에게 어떻게 있는 걸 보고. 그런데 이 조선통신사들은 가면서 왕의 생일인 날이 있으면 북한 제국. 봐라, 니들도 그렇게. 이렇게 해서 12회에 조선통신사가 교류가 됐는데 그 뒤로 이제 다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하튼 이런 지치주의가 오늘날도 우리나라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됩니다. 지치주의가. 넘어가시고요. 그런데 금년이 정암 선생 서세 500주가 됐어. 돌아가신 지 500년이 돼요. 그래서 1월 14일 날 우리 여기 가서 죽주소원 여기 가서 제가 재향을 옮기고 왔습니다. 그때 법적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알릴 겸 해서
근데 네, 이 정암 선생은 여기 죽주소원이라는 능주에 있습니다만 이때 이제 배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도봉서원이라고 있습니다. 저기 도봉동에 있습니다. 요건 지금 뭐 헐려가지고 복원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희천에 상현서원이 있고 제가 있는 신곡서원에도 모시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요 죽주서원과 상현서원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암 선생의 꿈이 이 두 개의 서원에 서려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네. 이제 정암 선생은 아까 지치주의라는 건 그 이상사회를 실현한다는 뜻이고요. 그 실현하는 단은 군장, 성현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8가지의 사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냥 한문으로만 읽어보요. 숭도학, 정인신, 법성현, 여지치, 격군심, 진왕도, 쇠리원, 그리고 벽의로. 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성군, 성현, 군자 그러한 분들이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왕이 다른 마음을 갖지 않도록 지극히 섬겨야 된다. 이런 사상으로 있기 때문에 조선왕조 이후로는 전부 정암 선생의 지치주의에 의해서 나라가 다스려졌습니다. 네. 넘어가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근데 왜 내가 지금 정암 선생하고 원자 폭탄 이야기를 했냐? 근데 이분이 17살 때 희천에 갔는데 아버지가 부친께서 어천찰방이라고, 이게 어천이라는 데 영변입니다. 영변의 찰방, 다시 말하면 최신청장으로 발령을 합니다. 그때 갑자사화에 귀양을 와 있던 한원당 선생이 여기 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25리가 떨어진 곳에서 이분한테 한국을 배웁니다. 다시 말하면 영남학파인 그런 스승 밑에서 기호학파가 스승으로 모신 아주 극적인 참. 그리고 약 30년 후에 여기에 상현서원을 넣고 한원당 스승과 정암 선생을 배양하는 그 서원이 있어요. 제가 이걸 최근에 이제 그 위치를 찾았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 서원을 지금 부셔져서 없어요. 그래서 재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그런데 이 그 희천이라는 데가 어디 있냐 하면 영변의 약산 진달래, 여러분 잘 아시죠? 서울시 그 진달래꽃 여러분 내가 찾았어요. 한 달을 해가지고 구글에서 찾았는데 그래서 이제 쓰고 있는데 이 영변의 약산 진달래에 이제 온갖 그 핵시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희천에 있는데 여기에도 소위 지하 핵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기에 핵익은 지금 감춰놓고 꽁꽁 감춰놓고 말을 안 했다가 이번에 들통이 났죠. 뭐죠? 미국 대통령. 네. 그래서 여기에 있다. 이거 개방하라. 그런데 제가 이 사실을 안 게 20년이 넘었는데 20년
동안 꽁꽁 누웠는데 아무도 몰랐다고. 왜 몰랐느냐? 여기다 발전소를 건설을 했는데 왜 발전소를 건설한지를 몰랐어요. 제가 알고 보니까 여기에다가 발전소를 해서 원심 분리기를 돌렸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 게, 여기에다가 발전소를 만드는 건 평양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라고 하는데, 이 김정은이하고 누구죠? 김정은 앞에 아버지 김정일 맨날 여기 현지지도 가는 거예요. 뭐 나중에 보니까 여기에다가 이런 30만 킬로와트의 전력 시설을 개발하고 있다. 제가 그 글을 쓴 지가 벌써 한 5년쯤 됐어요. 다음 보세요. 어떻게 이걸 만들었느냐. 여기가 이제 저기 낭림산맥에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발전소가 있고, 여기 아까 첫 번째, 두 번째인데, 여기다 약 30km의 구를 파고, 여기에서 물을 흘려보내가지고, 유압 변경식으로 발전소입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하갑에다가 전력 연변에다 주면서, 대외적으로는 평양에 발전을 해가고 이렇게 맨날 발표. 그런데 내가 아무리 가서 그때도 좀 분석을 해보니까 30km 여기서 여기까지 30km의 터널을 해가지고 30만 킬로와트를 하는데, 이건 우리 청주발전소나 소양강 수력하고 비등한 규모인데, 이것 가지고 230km 떨어진 평양에 보낸다? 그 말짱 이제 앞에 그래놓고, 아까 이 하갑이 이제 요 정도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소위 원심분리기 전력을 여기다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15년 후에 제가 그 글을 써놓은 게 있습니다. 15년 후에 이제 바로 미국 대통령이 연변 핵시설 이외에 또 있다. 여기를 주목을 해야 되겠더라. 그런데 북한은 지금 약 780만 킬로와트 정도에서 이거 해봐야 10%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원자력 정년 장치를 작동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이렇게 제가 했는데 15년 후에 트럼프가 그걸 지적할 줄은 몰랐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무슨 폭탄 던져던지기는 안 돼요. 왜냐면 전부 지하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다가 말이죠, 로봇을 이제 사람 이렇게 한 사람이 지나갈 터널인데, 거기다 그냥 거기다 돌 막 넣어가지고 그냥 구멍을 막아버려야 돼. 돌 하나도 안 묻는다. 어쨌든 그래, 우리가 그런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이 핵을 억지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뭐 그걸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런 생각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넘어가시면. 예. 그런데 이 건설할 때 말이죠, 뭐 여기 다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철도청 사람들 해가지고 2km씩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10년 걸릴 걸 3년에 공사를 마쳤어요. 그래서 희천속도라는 말을 지금도 씁니다. 희천속도. 이거 더 자세한 분석은 그냥 또 다음 기회에 하고, 그런데 물길굴이라고 해놨습니다. 물길은 물길이고 굴은 터널이고 뭐 이런 우리말로 잘 써놨습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능주에 이번에 갔다 온 정암 선생 정렬 유호 추모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서세 500주라고 합니다. 그 추모 때문에 이번에도 내려갔다 왔습니다. 근데 단순히 500주라고 하는 조 선생이 아까 희천에서 이제 인연을 맺고 여기에서 이제 소위 사약을 들고 돌아가셨습니다. 조선왕조 최초의 소위 그 종교적으로 이제 희생된 그런 유교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넘어가시고요. 그런데 제가 이때 돌아가신 곳이 이곳입니다. 지금은 여기 이제 초가집에 살고 있다가 애호당이라고 이제 했는데 여기에서 섣달 20날입니다. 한자가 눈이 쌓였다고 합니다. 큰 절을 올린 후 시안수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거든 관으로 쓰려면 얇은 것으로 두껍고 무거운 관의 성관수는 먼 길 가기를 알았다. 그리고 시안수를 넣는데 이게 조선시대 3대 전명입니다. 제가 그냥 한글로만 읽어보겠습니다. 임금 사랑하기를 아버지 사랑했듯 하였고 우의여 우가 나라 근심하기를 집안 근심하듯 하였고 백일 이마토 밝은 해가 아랫사상을 내려봐 보고 있습니다. 소소조 단충 거지던 이내서 하늘에 비추다. 그런데 이걸 한 잔을 먹었는데 한 그릇을 먹었는데 죽지를 않았어요. 전령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금부도사가 금부도사가 목을 조르려고 하니까 산께서 옥체를 보존하도록 이 약을 내렸거든. 너희가 감히 경건한 하느라 한 사람 더 두 사람 기록에 사약 독사를 근데 그게 잘 안 듣고 그런가 보네.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여기 내가 여기에다가 한 사발 더라는 제목으로 작품을 하나 만들고 있어요. 그만큼 조선 왕조의 선비들은 이 생각과 행동과 하나도 차고 없이 잘 한 사발 터라는 뭐를 만드셨다고? 그 얘기 뭐야? 아니요, 한 사발 더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 뭐라고 그러죠? 음악으로 만든 가사를 음악으로 만든 멜로 뭐죠? 뮤지컬. 네. 뮤지컬이나 저게 국곡으로 지금 원고를 다 써놨습니다.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이걸 춤을 출 사람. 그래서 내가 한 분만 하면은 할 수가 있어. 사실 이번에 가가지고 그 춤과 악과 이걸 하려고 했는데 제가 돈도 없거든요. 거기 멀리 가는데 굉장히 그 번거로워서 못했어요. 여하튼 조선시대에 이와 같은 위대한 큰 선비가 있었고 이 정신이 지금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이어지질 않습니다. 왜 안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 추모비 이제 그 유어 추모비가 있는데 이번에 가서 알았는데요. 가서 보니까 이 추모비의 건립하는 것을 영민 씨가 주도를 했대요. 근데 왜 영민 씨가 이걸 주도했는지 좀 해보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네. 그래가지고 그또 이제 족보하고 한맥과 혼맥을 다 조사해 보니까 정암 선생 모친이 영민 씨.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러분 장희빈 아시잖아요. 장희빈 시대에 인현왕과 민씨였잖아요. 거기에서 요 국구 그 장인이 숙종의 장인이 영민씨. 그리고 여기 모친이 영민씨가 이러한 혼맥으로 의해서 또 최근까지도 신국사 공장을 했대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저 단군에서부터 쫙 기호학파, 영남학파, 일본까지 연결된 그런 혈맥을 최근에 가서 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별로 그걸 안 하겠지만 이런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좀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주소원이고 이건 그 능주에 가면 서울대마을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조대감골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그런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이번에 제가 이제 파악을 했고요. 네. 넘어가시고요. 네. 절명시 중에서 여러분 3대 절명시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시죠. 이 몸이 죽어주고 100번 고쳐주고 절명주. 그 다음에 복례산 제일봉의 낙낙장성 때 이것들이 돌아가실 때 선비들이 쳤는데 이외에 별로 절명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가면 학포 선생이라는 분이 있는데 아주 그림을 잘 그리는 분이 있습니다. 같이 모시는 분이. 넘어가시고요. 쭉쭉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걸 기묘사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소위 가해자가 누구냐면 남권하고 신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권쟁이젓 아시나요? 권쟁이젓 아시나요? 이 권쟁이 이게 권쟁이죠. 세우젓 중에 제일 학발인데 남권하고 김정을 이름을 따서 권쟁이젓. 그리고 요거는 숙주나무 쉽게 변한다고 해서 신숙주를 빗댄 그런 쭉 전에 온데 정확한 기록은 조금 희미합니다만 대체로 그런 민간의 속설로 전해요. 하여튼 권쟁이 젖이 아주 행편있는 젖이다. 그리고 그 가해자 남권하고 신정이다. 남권하고 신정. 그래서 권정이 남권 신정. 새우젓이라고 해요? 새우젓 중에서 가장 합법이죠. 6젓, 5젓 뭐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다음에는 우리 이제 오늘 이제 하고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15분 남았어요. 15분 남았어요. 15분? 5분 지난 저는 그래 좀 연장하면 안 돼? 아니야 넘어가고요. 이거 또 다음 기회에 제가 오늘은 너무 길게 만들어 왔는데 오늘 1시간 반이라든가 1시간짜리라든가 이렇게 또 기회를 잡을게. 자, 넘어가고 이런 굉장히 논리적인 게 넘어가고 그림만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지금 제가 주장한 것은 우리가 왜 명추유신보다 우리 대원군의 이거 함해유신이라고 말합니다. 빨랐어요 우리가 명추유신보다. 근데 우리는 망하고 왜 일본만? 그게 마찬가지로 중국은 양무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편전쟁 때 그 영국한테 행편없이 깨지고 아이고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서양의 근대 것을 받아들이는 그걸 양무계획이라고 합니다. 양무계획 1차, 2차가 있는데 1차 실패했고 명추유신만
성공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때 유학생을 무지하게 파견했습니다. 인재를 양성합니다. 우리는 인재를 지금도 인재 양성합니다. 네, 죽이는데 그게 몇몇 사약이나 내리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발전이 어렵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학살에 가까워. 그게 제가 보니까 이게 김효사하고 똑같습니다. 그때도 이게 사약으로 해서 죽였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교육혁신은 고려시대 해동공자 최충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구제학당이라고. 지금 어저께 그 최 교수가 소개를 했습니다만 왜 최 교수가 해주체입니다. 근데 고려시대 이 교육계획의 목표는 쌍디가 고시를 과거 시험을 해서 뽑으니까 맨 그것만 한다. 국립대학교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국자감이라고 합니다. 맨 시험 공부만 한다. 그러니까 관리들이 행패를 거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국립대학 모 대학이 맨 시험하고 그것만 한다. 이걸 뭐라고 말하면 사장 공부만 한다. 경학은 놔두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사학을 만든. 그게 구제학당. 우리 교육계획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실 그 노무현 대통령이 국립대학을 없애려고 했었는데 그 잘못된 거는 국대학 때부터 잘못된 거죠. 12개로 모아가지고 그 중에서 12개 대학 중에서 일제 강점기 때 없던 대학이 하나 생겼죠. 무슨 대학인지 아십니까? 수의과대. 거기에서 황모 씨가 나왔어요. 그 12개 대학을 휩쓸지 않으면 도저히 그런 연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수의과 대학이 만들어진지를 아십니까? 그때 국대한 12개의 단과대학을 만드는 중위가 미국에서 수의과 대학 출신이었어요. 기가 막힌 이야기들입니다. 70년이 지나서 제가 그 서울대학교를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지난 10년간을 보니까, 1000년간을 보니까 이 소위 최충이 시기도에서 개막 중심의 그런 입시 중심이 아니라 학문 중심으로 이 교육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게 이제 조선이 개국되면서 완전히 이거는 적폐라고도 폐쇄되고 성균관하고 향교입니다. 그러니까 맨 거기에서 맨 이제 성균관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고시공부 하는 데는 고시공부. 그래서 이제 조선 중기에 소위 서원이라고 하는 산을 만들어서 인재를 양성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왕조 후기 약 250년 동안 어마어마한 인재가 나왔고 거기서 경학 중심으로 해서 소위 조선 유학이라고 하는 그런 세계적인 학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개항계는 서원을 때려 없애버리고 이 인재 고갈에서 나라가 망했죠. 그 다음에 이제 서구에 이제 학당, 근대 교육을 했는데 제국대학이 나오면서 완전히 소수정예, 분리지배, 특혜, 우민학 이 정책을 썼고 사범학교를 통해서 소위 외식 사고방식을 주입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우리나라의 전통을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무조건 나쁘다. 여러분들이 무속이니 무당이니 하는 말도 참
종교적으로 엄청 무교입니다. 근데 우리 거는 무조건 전통을 부인해버려요. 한자, 뭐 영어, 일본어, 아까 말한 국대야. 거대 공룡이 나와서 거대 실책을 계속 2020년부터는 교육계획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교육과 산업이 병행하는 체제로 나가야 되는데 이 교육계획은 불가능합니다. 서울대학 없어지지 않고요. 요즘 아니 없애려고 하니까 특목고 없애버리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거 없애야 되는데 그 기득권 불가침이 엄청나지 않아요. 그래서 새로운 학습 중심의 교육 계획을 하고 저희들 책임서하고 둘이 여기를 이제 예. 아까 최충룡 선생이 9단계 9단계의 그 학습 단계를 그런데 오늘 날도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거대 산업을 일으키고 넘어가시고요. 계속 넘어가십시오. 예. 여기까지만 하고요. 예. 이거 다 예. 또 다음 기회에 하고요. 여기 하고 간단히 질문을 받고 쭉쭉쭉 그림만 보고 넘어갑시다. 예. 예.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재밌으시죠? 땀 말이네요. 예. 예. 아니, 한번, 제가 이게 설명을 길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보면 하나도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되는데. 재밌는 순간인데, 일부러. 네. 왜 백두산이 저게 하얀가 뭐, 저게 그런 얘기고. 저기는 백두산에 보면 저기 곰이 웅크리고 있는 폼입니다. 네. 그리고 한반도란 말도 파내야 됩니다. 당군신하고 한반도 이 두 개의 용어만 파내면요. 시민적폐가 상당 부분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군 신화가 아니다. 사화. 당군 사화 또는 당군 실기, 실로. 일본 사람들이 신화라고 해가지고 2000년으로 그냥 짜아먹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일본 역사하고 같이 쭉 굉장히 많은 양이 있는데 그럼 그 2부 또 해야 되나? 나중에 자 질문. 그럼 선생님은 교육 계획을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남한테 미룰 게 아니라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어떤 방향으로? 그 이제 저희들이 GK으로 해서 지금 창원에다가 캠퍼스를 하나 만드는데 거기에는 산무 교육이에요. 사무교육. 등록금 없고 입학시에 먹고 졸업도 안 하고 다만 자기가 시험만 치는 거예요. 자격증은 주는 근데 필요하다면 준다 이거죠. 그걸 그리고 반드시 산업체에서 요청을 하면 보내줍니다. 일본에 왜 정경숙이라고? 그거는 이제 지도자 양성 코스인데요. 예. 그건 하나의 기술이고 합수인데 지금은 그런 인재의 양성은 시대가 지났습니다. 저는 반드시 필요한 인력이 있는 곳에는 같이 가줘야 그 교육이 성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술 개발을 해놓는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썩어버리고 또 거기에다가 만약에 하는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실직을 해야 반 들어가요. 그거는요, 그건 교육이 아닙니다. 네, 저희들이 실패한 게 그거예요. 근데 필요한 곳에다가 맞춤 교육. 실용적인 아니, 실용이 아니고 필요한 곳에 그렇지. 자기가 공부하고 싶으면 말이죠, 그냥 와서 하는 것이고 또 취업을 하려면 하고, 예. 그 다음에 내가 아까 말한 대로 로봇을 움직이는 거 필요하겠다 하면 와서 지가 하라. 예. 어느 필요한 분들이 해라. 예, 필요한 쪽에 예, 소위 필요성이 전제돼야 됩니다. 예. 그러지 않으면 말이죠. 이건 옛날에 아시겠지만 적는 것 같아요. 그 지금 학교 체제는 분할을 해가지고 전문을 해서 막 내버렸거든요. 처음에는 잘 나갔죠. 지금은 이제 포화가 돼요. 자, 우리 오늘 진영 박사님 때 박수 한번 쳐주시고 재밌었죠? 다음에 이 편을 제가 꼭 준비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